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되게 상반된 뉴스들이 공존하는 되게 묘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마치 거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굉장히 되게 묘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은 이번 주에 죽을 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 힘들이 진짜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이 이 뻗친, 온 사방에 뻗친 힘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일단 이 여론조사도 웃겼지만은 갑자기 윤석열 장모가 나와요. 저는 나중에 이 김명수 대법관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원들. 누구는 100번의 압수수색을 허락해주면서 누구는 통기각을 합니다. 나경원이나 김건희는. 누구는 그렇게 아파도 안 풀어주면서 이 장모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풀어줘버려요. 윤석열이 가장 힘든 순간에 힘을 실어줍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대예요. 김건희 박사 논문 조사 안 하고 검증시효 끝났으니까 조사 마쳤다고 그냥 뜬금없이 발표를 해버려요. 지금 2달 이상 시간을 끌더니 마치 조사할 것처럼 하더니. 국민대가 이 대학으로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신뢰나 이런 명예를 다 포기하면서도 사실상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결정을 했거든요.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이 정도로 한국의 대학이 썩었다는 거예요. 동양대나 국민대나 하는 짓을 보시면. 이 정도로 교육자가 썩었다는 거고 국민대가 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대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반발을 안 해요. 그 정신으로 조민에게 했던 조국에게 했던 짓을 보면은 너무 웃겨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과 이 공권력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 나중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지점이라면은 전 이거라고 봐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이 공공기관이 전혀 다른 극과 극의 결론을 끌고 왔다라는 거. 검찰도, 학교도, 교육부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대한테 강제 조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육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편이 과연 맞는가를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갑자기 공수처가 조커로 등장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보자가 빡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보자의 이력을 보시면 되게 화려하셔. 그분도. 문준용 취업 조작한 거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당인가? 그 안철수랑 같이 했었던 그 여자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그 기자회견에서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나를 공익제보자로 한동수 검찰부장이 해줬다. 그리고 이거는 김웅이 대검에 접수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딱 타겟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검. 공수처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이 사람의 이 기자회견이나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보는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웃긴 사실을 발견했어. 고발사주 의혹이 딱 터지고 나서 감찰을 고려하겠다라고 김호수가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수의 이제 시간이 왔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직후에 박범계가 뭘 하냐면은 감찰에다가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감찰과 수사가 같이 고려된다는 말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대검과
예, 감찰의 서류를 다 가져갑니다. 압수수색으로. 그러고 나서 기사를 보시면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판하는 이 현직 검사의 그 공개 비판부터 이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보수 유튜버가 짜르륵 나서가지고 한동수 안 된다. 한동수 잘라라. 이게 주예요. 고발사주 공작 이꼴 제보자 플러스 뉴스버스 플러스 한동수 감찰부장. 현직 검사 윤 고발사주 조사 한동수 못 믿겠다. 친정부 한동수가 고발사주 감찰하다니. 전 검사자 한동수 머리 나쁜 돌쇠. 윤에 한방 맞고 꼴 좋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로 만든 한동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조선일보나 이쪽을 포함하여 우리 쪽을 다 포함하여 박범계를 다 포함하여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윤석열과 자기의 커넥션이 혹시 드러날까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사건을 주도권을 한동수에서 빼내기를 한동수 감찰부장에서 빼내서 공수처한테 넘기기를 대검을 무력화시키고 고검을 무력화시켜서 공수처한테 힘을 다 실어줘서 한동수를 제외시키는 거. 이게 목적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주말을 넘기고 결국 공수처가 나선 거예요. 한동수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 한 달 전에도 공수처가 갑자기 대검이랑 법무부 압수수색해가지고 감찰부 압수수색해서 윤석열의 판사사찰 자료 싹 압수수색해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박범계가 되고 나서 윤석열 나가고 나서 윤석열 관련된 수사가요.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서류는요. 공수처가 압수수색해갖고 다 가져가. 다시 말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한동수 이 감찰부장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검찰 안에 이 수뇌부들과 이 박범계랑 공수처랑 다 같이 공조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진짜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진정성을 본인들이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건은 작년에 너무 분명해요. 채널A 사건이 터진 전후잖아요. 4월 3일날 고발사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30일부터 4월 1일, 4월 2일까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지금 공수처가 누구를 압수수색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빤히 보여요. 4월 2일날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진상조사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4월 1일날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전화통화 17회 합니다. 그 범정에 있는 권순정이랑 손준성이랑 한동훈이랑 45회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4월 2일날 윤석열 한동훈 27일 통화하죠. 단체 카톡방 30회 대화 오갑니다. 그러고 나서 4월 3일날 공교롭게 이제 청부 고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훈과 김건희는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2,700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그러면 이 고발장을 작성자가 대충 누구일지가 추정이 되지 않나요? 이 고발장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수혜자는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손준성과 권순정과 면밀하게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카톡방에서 대화하고.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예요. 근데 김웅, 손준성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래, 김웅, 손준성 간다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는 김웅, 손준성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한동훈, 김건희의 지금 이 핸드폰이나 이거 지금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국힘당이 갑자기 고발을 하잖아요. 검찰 고발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요. 국힘당이 고발 안 하면은 법세련이나 사준모나 무슨 한강이나 얘네 말하면 극우 단체들이 나서서 고발을 해주는데 그 고발 내용이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바로 하는데 그 얘네들이 고발하는 의혹들은 다 검찰이 공소장, 고발장을 써주지 않았을까 하는 협의들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법세련이나 사준모 같은 애들이 그런 극우단체 하는 애들이 무슨 공부를 했을 것입니까? 바로바로 기사에 맞게 검찰이 원하는 의혹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걔네들이 작성했냐? 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의 그 94억 그 특활비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밝혀야 될 부분은 윤석열의 특활비 어디 갔냐. 그 다음에 국힘당과 같이 함께 움직였던 이 고발 전문 단체들, 그 다음에 함께 비슷하게 계속 같이 함께 온 몇몇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 한번 뚫어봐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진짜 사건의 본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귀문 털고 뭐 손중사 털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 하면서 윤석열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국힘당이 뭐 야당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준다. 어정쩡한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그냥 다시 또 되치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이 총선 전에를 보시면, 황희석, 유시민, 최강욱을 밀어낸 사람들이, 그러면은, 윤석열만 그랬느냐, 한동훈이나. 우리 쪽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쪽도 밀어냈잖아요. 저 세 사람을 밀어낸 사람들이 우리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그것을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의 이 사건이 확대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윤석열만 쫄아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쪼무레기 손준성이나 김웅만 이렇게 해서 그 공방으로 계속해서 정치 공방을 만들고 본질은 피해가게 만들고 싶겠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지지자들이 지금 이 뉴스와 지금 각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면밀하게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때 그 사건에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가 볼 때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 사람들은 딱 이 사건만 혹은 깃털만 도려내고 이 사건의 본질이 진실이 묻히기를 아마 바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감찰 다 무마시키면서 이 사건을 다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요. 공수처에 대한 믿음 단 1도 없습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은, 정말 공수처는 지금 빨리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수를, 어떤 식으로든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